Merci, merci, merci für die Stunden, Chérie. 승려들의 고귀한 수다. Chérie, unsere Liebe war schön, so schön. Merci, chérie. 네, 김수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한 주간 추위에 떨면서 네. 외롭게 보냈습니다. 외롭게? 네. 아, 근데 네. 한 주 동안 그러니까 이번 주가 제가 좀 그 문화다락방을 네. 거의 빠짐없이 본 주였던 것 같아요. 오. 어떤 때는 막 좀 회의 준비하고 막 그러다 보면은 네. 못 볼 때도 있고 네. 좀 켜놓고도 이제 못 들을 때가 많아요. 네. 회의 시간을 겹쳐서. 근데 이번에는 좀 채팅 참여도 많이 하고 그래서 네. 완전 인기네요, 채팅창에서. 아, 그래요? 네. 근데 저도 오히려 채팅창을 통해서 네. 힐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외로운 한 주였지만 문화 다락방을 통해서 동시에 힐링도 한 그런 한 주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김수현 기자와 함께 또 우리가 좀 사회의 어두운 이면들, 네. 약간 좀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 사라진 사람들, 이런 얘기들을 나눈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 준비했죠? 네. 네, 맨날 이거 할 때마다 쑥스러운지. 그러니까 몇 년째 하는데 그쵸. 몇 년째는 아니지만 1년 정도. 넘었잖아요. 네, 네, 그렇게. 네, 한번 해야죠. 해볼까요? 네. 시작. 핫 뜨거 뜨거 핫 뜨거 뜨거 핫. 네. 네. 오늘의 핫토픽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핫토픽 소식은요, 약간 좀, 제가 애착이 가는 걸로 이번에는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이제 다큐멘터리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80만원으로 이제 365일 유럽을 오. 여행한 다큐멘터리 잉여들의 히치하이킹이 네. 11월 28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큐멘터리가 105분 정도 가량 진행되는데요. 네. 실제로 정말 80만 원으로 파리, 영국, 이탈리아, 터키, 불가리아를 여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요? 네. 46일째에는 경비가 2만 원이 남았고 네. 70일째에는 540만 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다양한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네. 이런 모습을 살펴보고 싶다면 네.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네. 유럽을 여행하고 싶은 비법을 알고 싶다면 한번 보셔도 되게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80만 원으로 유럽, 파리 네. 이런 데를 네. 돌아다닌다는 게 정말 네, 가능하더라고요. 어머, 신기하네요. 네. 굶고 이러면 되는 건가? 네. 굶고 안 밖에서 자고. 자고. 그렇군요. 네. 네. 꼭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네. 소식은요? 네, 두 번째 소식은요. 미륵사지 석탑이 100여 년 만에 복원된다는 소식입니다. 네. 최근에 숭례문 이제 부실공사 문제가 화두가 되면서 네. 더욱 미륵사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이제 미륵사지 같은 석탑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 였던 1915년 이제 콘크리트로 이렇게 보수가 돼서 좀 모습 형태가 되게 안 좋았었는데요. 네. 이제 그 후 복원되지 못한 채로 계속 있다가 이제 100년 만에 새롭게 탄생한다고 합니다. 네. 정말 이런 복원 문제가 있으면 항상 나중에 부실 복원됐다. 맞아요. 약간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숭례문도 그렇고 이번에 네. 제대로 된 복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소식은요? 네, 세 번째 소식은요. 인기 웹툰 미생이 출판계의 불황을 뚫고 판매량 50만 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출판계에서는 이제 1만 부만 팔려도 많이 팔렸다, 좀 네. 힘들다 이런 상황인데요. 이제 웹툰이 이렇게 출판계에서 50만 부 팔린 거는 거의 좀 기적에 가깝다는 네. 그런 평가입니다. 미생은 이제 직장인들의 바이블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웹툰이고요. 네. 직장인들의 심경을 섬세하게 담아낸 그런 만화이기도 합니다. 네. 사회 초년명들이 이제 업무 처리할 때 고충, 신입생들의 어려움, 네. 이런 것들 다양한 희노애락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게 특징입니다. 정말 재밌겠네요. 요즘에 웹툰을 이제 영화하거나 드라마화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네. 이것도 나중에 곧 영화나 나올 것 같네요. 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영화인가 드라마인가 아무튼 내년에 이제 만들어진다는 소식이 있어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의 좀 직장 생활에 좀 희로애락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우리 노래 한 곡 듣고요. 본격적인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들을 곡은요. 제이레빗의 요즘 너 말이야 듣고 올게요.
네, 제이레빗의 요즘 너 말이야 듣고 왔습니다. 아, 노래 김수영 기자 푹 빠졌네요, 이 노래. 네, 네. 되게 목소리가 네. 이런 금요일 밤을 더 맑고 청아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좀 풀린다고 하잖아요. 그죠, 날씨 풀렸어요. 네, 네. 그래서 기분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노래 네, 들으니까. 오늘 풀려서 이렇게 네, 분홍 색깔 샤방샤방. 샤방샤방.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네. 핑크색을 또 그 여자가 그때 제가 무슨 기사를 봤는데 좀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끼는 옷 색깔이 여자 같은 경우는 붉은색을 입으면 호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입은 건 아니지만 갑자기 그 기사가 생각나서 오늘 청취자분들한테 좀 호감 좀 표현하려고. 네, 오늘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금요일이 네. 좀 업무를 이제 마감하는 주잖아요. 네, 내일이 그죠. 토요일이니까. 네. 그래서 힘내시라고, 정렬의 붉은색을 입고 나왔습니다. 마이크도 제가 붉은색으로 네. 준비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는 좀 센스가 많은 센스쟁이. 네, 오늘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 사라진 사람들. 좀 제목만 들었을 때도 주제를 들었을 때도 뭔가 암담하다, 네. 암울하다라는 느껴지는데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시려고 그런 건가요? 네, 오늘 방금 강 아나운서가 말한 대로 좀 네. 암담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네. 그래서 제가 연극 한 편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해피투게더라는 그런 연극, 네, 해피투게더라는 연극인데요. 제목만 일단 들으면 되게 밝고 명랑해 보이는데, 네. 사실 내용은 이제 87년도에 이제 세상에 알려진 부산 형제복지원이라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사건은 좀 잘 안 알려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거기 형제복지원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면서 이제 이게 증언을 통해서 이제 최근에서야 좀 많이 화제가 되고 이랬었는데, 네. 그 전에는 이제 거기 형제복지원에 있던 사람들 자체가 좀 자기가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네. 좀 쉬쉬하면서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좀 오늘은 이 얘기를 통해서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 사라진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네.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네. 살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산 형제 복지 사건. 이것이 또 생소하게 듣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좀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부산 형제복지원은 이제 1987년도에 이제 있었던 세상에 처음으로 알려진 사건인데요. 이제 그 형제복지원이라는 그런 좀 되게 따뜻하고 그런 분위기지만 실제로 이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감금되어 있었다고 해요. 3,000여 명 그 정도가 있었고 실제로 그때 뭐 전두환이랑 그때 그 정권이 이제 뭐라 해야 되지? 그 길거리를 약간 깨끗이 한다. 그런 명목 아래에 뭐 길거리 불황자들 아니면 노숙자들 뭐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없앤다 이런 명목하에 이제 네. 다 부산 형제복지원으로 거의 다 들어갔는데요. 네. 실제로 여기 들어간 사람 중에는 일반 평범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뭐 정말 친구랑 술 한잔 하고 지하철에서 잠깐 잠들었는데 갑시다 이래서 끌려간 사람도 있고, 네. 뭐 아내가 뭐 친정집에 내려가서 아내도 없는데 적적하다 이래서 뭐 친구랑 또 놀다가 잠깐 지하철역에서 또 잠든 사람도 이제 노숙자다, 네. 뭐 불황자다 이렇게 해서 끌려가기도 하고, 네. 뭐 결혼을 2주 앞둔 남성도 뭐 어떻게 하다가 끌려가기도 하고, 네. 뭐 술집에서 뭐 잠깐 몸싸움이 났는데 신고를 당해서 끌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이제 이런 곳에 들어가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제 들어간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더 문제가 됐다고 해요. 네. 뭐 그 안에서 이제 뭐 폭력 같은 것도 일어났고요. 네. 그리고 이 안에서 실제로 도망친 사람 중에 한 명인 한종선 씨 증언에 따르면 막 이제 동성 간이나 이성 간의 그런 성폭행도 되게 비일비재하게 네. 일어났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연극은 이제 부산의 형제복지원에 대해서 네. 이 이야기를 이제 담고 있는 거죠. 네. 정말 듣고만 있어도 굉장히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네.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80년도에
네. 네. 그러면 그냥 그분들은 뭐 탈출하거나 그런 방도도 전혀 없었던 건가요? 그 그 책도 나왔어요. 한종선 씨랑 이제 뭐 교수 뭐 이렇게 해서 네. 살아남은 아이라는 책이 부산 형제복지원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뭐 이제 뭐 인터뷰한 내용이나 그 한종선 씨 증언을 이제 보면은 너무 안 맞는 날이 없었대요. 네. 안 맞는 날이 없었고 너무 무서워서 거기 있는 사람들 자체도 도망칠 생각을 못 했다고 해요. 그 정도로 폭행이나 폭력 이런 것들이 되게 비일비재할 정도로 네. 좀 인권이 많이 유린된 그런 환경이었던 거죠. 그래서 도망칠 생각을 못 했다는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러면 잃어버린 가족들은 그분들을 찾기 위한 시도를 했을 텐데. 이제 네. 대표적인 사례로 네. 어렸을 때 이제 끌려간 사람인 경우에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종선 씨 같은 경우에는 아빠랑 이제 누나가 다 정신병자가 돼서 수십 년 동안 이제 나중에 막 연락에 네. 찾고 하다 보니까 정신병원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그 한종선 씨의 아빠랑 그 누나 같은 경우에는 서로 부녀지간인지도 모르고 네. 그렇게 이제 정신병원에서 네.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증언자들이 네. 좀 많이 나서기를 꺼린다고 하는 네.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이 사건이 많이 알려지지 않기도 했었고, 그리고 당시 이제 가해자라고 이제 좀 그런 혐의를 받고 불리는 사람들이 박인근 원장님이 이제 여기를 운영했던 원장님이신데 형을 받은 게 2년 6개월인가? 아무튼 네. 2년 정도밖에 형을 받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게 끔찍한 일을 자행했는데도. 네. 실제로 이게 뭐 맨 처음 형량이 뭐 14년인가 15년 뭐 이 정도였고, 근데 뒤로 갈수록 뭐 10년, 뭐 몇 년 형량이 계속 줄어드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형량이 2년 6개월인가까지밖에 네. 안 나와서 되게 너무 처벌이 가벼운 거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12년 동안 이렇게 폭행, 감금, 성폭행 뭐 이런 걸로 12년 동안 513명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좀 부산이 경악할 만한 그런 그러네요, 사건이었죠. 정말. 네. 아, 진짜 이런 암담한 사건들이 또 여기 말고도 우리가 모르는 네. 어느 곳에서 또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이번 소개해줄 그 연극이 네. 이 부산 형제원 사건에 대해서 다룬 연극이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방금 부산 형제복지원에 대해서 좀 암울한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식재도 매매했다고 해요. 이제 네. 폭력을 통해서든 뭐 어떻게 사망한 사람들의 시체를 대학병원에 200만 원 선 뭐 이렇게 해서 팔아넘기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래서 내용 자체가 너무 무거워서 이제 연극도 뭐 이렇게 무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연극은 주제는 무거운데 그 내용 이제 흘러가는 분위기는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그래서 좀 연출 방식이 좀 독특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피해자들의 이런 모습만 담는 게 아니라 피해자들 주변에 이제 우리 모습, 아니면 가해자의 모습, 뭐 검찰의 모습, 검사의 모습, 뭐 이런 다양한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좀 보여준다는 게 독특한 연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좀 아무래도 피해자들의 모습만 보여주다 보면 좀 아무래도 암울하고 무겁게만 흐를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현재의 모습을 좀 반추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연극이 해피투게더라는 연극이죠. 왜 제목을 좀 발랄하고 예쁘게 지었을까요? 내용과 다르게? 네, 저도 처음에 제목을 듣고 되게 명랑한 무슨 이렇게 순정 만화 이런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해피투게더인 이유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연출 방식이랑도 좀 이어지는데 피해자들의 그런 참담한 모습만 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인간 군상 모습, 가해자의 심경도 들을 수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 그 이유가 뭔가요? 뭐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은 질서를 중요시 여겼다. 그래서 내가 질서를 잡은 거다. 뭐 이런 가해자의 심경. 그리고 당시 검사가
이 사건을 좀 제대로 마무리 못했던 그런 심경, 네. 그런 심경도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다양한 모습을 보면서 저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저는 그거 보면서 저런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그리고 네. 어떻게 보면은 저런 생각을 했던 게 우리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저렇게 상황이 될 수 있었던 게 저런 가해자의 심경이 저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나는 너무 무관심했던 건 아닐까? 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같이 살기 위해서는 네. 정말 다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구나 이런 취지에서 해피투게더라는 네. 제목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다 같이 행복해야 한다 이런 거 해피투게더. 그렇군요. 네. 정말 우리가 이 부산 형제원 사건도 그렇지만 가끔 다큐멘터리나 TV를 보면 네.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맞아요. 있죠. 그래서 그 영화 도가니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근데 맞아요. 김세윤 기자는 개인적으로 어떤 그런 사건이 가장 충격적인 사회의 모습이었나요? 네. 저도 방금 도가니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저도 도가니를 책보다는 영화로 좀 먼저 네. 접했었는데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회에 공헌한다. 이제 우리는 사회를 위해서 일한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 장애인을 위해서 일한다는 그런 테두리와 껍데기 안에서 네. 정말 그냥 되게 인권이 유린되는 그런 그죠. 거였잖아요. 그래서 한 번 놀랐는데 정말 과거에 저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놀랐는데 이제 이번에 또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 네. 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지금 도관이나 아니면 부산 형제복지원 일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박정희나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그런 7, 80년도에 더 끔찍한 일이 있지 않았을까? 네. 막 이런 궁금증도 막 생기더라고요. 네. 정말 우리가 까면 깔수록 알려고 네. 하면 알수록 더 좀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 지금 현대인들이 너무 주변인들한테 무관심하기 네. 때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연극의 연출 방식도 독특하고 그런데 그런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네. 관전 포인트는요. 네. 이겁니다. 이 연극을 연출한 분이 처음에 기획 의도가 네. 이제 히틀러나 네. 나치에 대해서 그런 걸 알게 되면서 네. 히틀러의 마음을 알고 싶다. 그러니까 가해자의 마음을 알고 싶다. 히틀러의 마음을 정말 마음을 특이하네. 알고 싶다. 네. 이런 가해자의 마음을 알고 싶다는 질문에서부터 이 연극이 시작된 거예요. 네. 그래서 좀 피해자들의 연극을 실제 보면 피해자는 좀 가해자의 마음을 좀 많이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관전 포인트는 가해자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네. 내가 너무 무관심하고 네. 내가 너무 냉소적이진 않았나. 네. 그거를 주요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우리가 지금 아무리 혼란스러운 세상에 산다고 해도 질서가 정립되는 것을 누구나 원하고 있는 건데 네. 그 질서가 상식 밖의 질서라면 그것은 질서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소영 기자와 함께 연극 해피투게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네. 지금 나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네. 정말 내 행복이 더 배가 되려면 주위의 행복과 주위의 불행을 한번 되돌아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김소영 기자와 함께 정말 뜻깊은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마지막 곡 여러분들과 함께 들을 곡 준비하면서 저희는 인사 말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곡은요. 가을방학의 한낮의 천문학 듣고 올게요. 네, 우리 세상에서 참 많은 혼란스러운 세상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상식적인 질서는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질서 있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 오늘 김소영 기자와 저 여기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